저는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고요. 7년차 현장파 투자자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잠실역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가려고 하는 지역은 잠실역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구성남을 가려고 합니다. 9시 38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30분 안에 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지금 여기 있고요. 잠실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갈 겁니다. 단대 오거리 남한산성이 저희가 갈 거고요. 구성남이고요. 여기가 성남 위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송파구입니다. 이게 지하철 노선으로도 알 수 있는데 정거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거장 정도 가면 단대 오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2분씩 치면 이제 20분이면 가는 거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신흥역에 도착을 했고요. 38분에 잠실역에서 탔는데 지금 10시 5분입니다. 지금 27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어떤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아예 빈 땅이었다가 아파트가 생긴 것처럼 몇십 년 전에 판교가 들어왔을 때 또 그렇게 변화를 했던 것처럼 구성남도 천지개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구성남을 볼 때 가격이 싼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는데 이 정도의 위치면 싼가 비싼가를 좀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구성남이 대단지가 되게 많아요. 대단지 안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아파트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은 어떤 걸 유익 있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신흥역을 나가면은 새 아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 만들어지는 모습 보고 이렇게 해서 쭉 위로 올라갈 건데 여기가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한번 보고 여기서 원래 낡았던 주택들이나 빌라들이 있었던 데가 새 아파트로 변한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2단지, 산성역 포레스티아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성남 하면은 왜 이렇게 강남이랑 가깝지?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위례 아래 산성역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남이 거기 뭐 오래된 성남이라서 구성남인가요? 원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남이 분당이라는 신도시 그리고 옛날에 계획적인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지 않은 원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원구하고 수정구를 포함해서 원도심이라고 하고요. 수정구 안에 위례 신도시가 있거든요. 성남 위례라고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성남 위례 분당 제외한 나머지가 구도심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새 아파트를 곳곳에서 만들고 있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가진 데가 구성남이에요. 그래서 구성남은 기본적으로 송파구에서 위치가 지하철로 한 30분 그 정도로 가까운데 사실은 옛날에는 주택이랑 빌라들이 너무 많아서 환경이 불편하고 아파트가 좀 없어서 젊은 분들이 선택을 잘 안 했었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만들고 있는 이 뒤도 신축 아파트예요. 이 역주변으로 이렇게 계속 새 아파트를 이제 만들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앞으로 가는 지역에서도 계속 공사하고 이미 올라온 새 아파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실 때에 이런 공사하는 데가 있으면 유익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데가 새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대수가 크게 들어오는지 아닌 건지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몇 세대인 줄 알아? 1972세대입니다. 엄청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진짜 그냥 구성남의 가치는 이 30분이라는 입지 그리고 대규모로 이제 신축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새로 조성이 된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겠네요. 그런 게 있거든요. 8호선을 한 번에 타고 잠실로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편리한 거고요. 그 편리성이 결국에는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편리해도 내가 거주 환경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구성남은 계속 거주 환경이 바뀌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상가도 새 걸로 다 들어오고 그 분위기들이 완전 바뀝니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한상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구축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계속 언덕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려다 보면은 이제 언덕이 쫙 이렇게. 이 오르막은 언제 끝나요? 이 오르막은 안 끝나요. 장모님 왜 이렇게 네. 멀쩡해 보이세요? 아니, 저는 뭐 이런 언덕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언덕 중간 정도 된다. 실제로 언덕이 진짜 높은 데는 등산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화장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언덕을 내가 오른다? 라는 거를 진짜 아예 상상도 못 했는데 이게 현장을 다니고 여기에서 내가 흘린 땀방울만큼 자산을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언덕 임장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성남이 재개발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이 아파트잖아요. 이쪽은 다 주택입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네. 다 그죠? 빌라들이네요. 빌라랑 아파트가 큰 길 하나로 나눠져 있고 빌라들이 재개발돼서 새 아파트가 된 거고요.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저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성 같아요, 성. 이 언덕 위에 마법의 성처럼 저렇게 새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 안 살걸? 사람 안 살아. 여기 다 사람 비었어. 안 살아요 지금? 봐봐. 비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면은 이렇게 빈집들이 남고 여기를 이제 재개발해가지고 새 아파트 만드는 거죠. 아까 거기 공사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구성남에 좀 관심이 있다 하면 어떤 지역, 어떤 지구들을 좀 봐야 돼요? 구성남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한상역 주변, 신축, 그 다음에 단대 오거리 주변, 신흥역 주변에 있는 연식이 좀 괜찮은 아파트들부터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구성남이 일단 분당이나 이런 데에 비교해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광명처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연식이 좀 더 괜찮은 걸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 집 마련한다고 하면 오르막은 싫을 거거든요. 당연히 평지가 좋죠. 언덕이더라도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지 안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이 돼요.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평지면서 신축이면서 강남이랑 가깝다. 그러면은 이제 비싸죠. 막 20억이 넘어가고 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강남권에 직장을 다니고 30분 안에 출퇴근 가능하고 그러면서 연식이 괜찮은 아파트에 살겠다라고 한다면은 구성남 지역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나 언덕이니까 여기가 너무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정도 위치의 평지였다면 내 예산에 좀 가능할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을 들고 계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좀 할 수 있어요? 구축에서 신축까지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해요. 여기가 동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한 20평대 기준으로 9억대 정도? 내 집 마련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9억이면은 서울 정도의 가격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비싸도 되는 거예요? 서울에도 솔직히 8, 9억대 아파트들이 있고요. 구성남에도 8, 9억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구성남이 이름이 성남이 붙어서 그렇지 강남까지 접근성이 한 30분에서 40분 안에 되다 보니까 거의 서울에 준하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가 연식이 좋은 것들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모님 근데 구성남에 대해서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구성남 오래 살아본 입장에서 말하면 전체 쌍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도 별로고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재건축 재개발이 많고 항상 공사판 성남 인셉션이라고 하늘로 치솟는 언덕의 도로들이 아무리 신축들이 들어선다고 해도 살면서 극복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섞여 있어서 구조적 한계 있음. 일단은 맞는 부분은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좋아진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신축이더라도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거주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구성남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관악구도 보고 서대문도 보고 동대문도 보고 안양도 보고 뭐 광명도 보고 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실제로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연식이면은 내가 여기를 보유한다고 했었을 때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위치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거주 만족도는 내가 언덕에 있는 동에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언덕이 있는 부분도 감소한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하기에는 저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신흥역에서 내려서
언덕을 올랐다가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오르막을 거쳐 오니까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나왔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8호선 역이랑 가까워요. 산성역. 이쪽이 사실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예요. 네, 왜냐하면 산성역이 남일에 바로 미치거든요. 송파구랑 더 가까워요. 여기 보면은 1층에 은행 있고요. 초록마을 있고요. 그리고 2층부터 다 학원이잖아요. 3, 4층은 병원이잖아요. 이런 게 신축 아파트의 상가의 전형이라고 보면 돼요. 특히 학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런 게 있잖아요. 학구열이 높은 부모님들이 신흥역 주변보다는 여기 산성역 주변에 있는 이런 상가를 이용하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가 구청이에요. 수정구청. 이게 땅이 고르지가 않잖아요. 이게 주택들이 계속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래서부터 위를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아파트를 얹은 거예요. 그냥 위에 떠 있어, 아파트가. 지금은 여기가 뭔가 이 지역에서의 대장이라고 보면 되나요? 여기가 산성역 근처에 있는 대장 아파트인데 여기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또 조금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위치가 더 좋고 커뮤니티 형성되어 있고 학원가나 아이를 키우기가 좀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바뀔 거고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이제 잘 조성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굳건하게 대장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성역에서 바로 위가 남일의 장직 잠실이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은 그 위치의 장점이 느껴지실 거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천지개벽하는 곳에 구축을 사뒀다가 그게 나중에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막 자산 가치가 된다. 구축 빌라 이런 데들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낡은 주택과 빌라가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이고요. 낡은 주택과 빌라가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기본 한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구역이냐에 따라서 얼마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수익이.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신축을 우선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 왼쪽이 신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쪽도 신축인 거예요. 여기는 근데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27년에 들어올 아주 새 아이인 거예요. 여기도 새 건데 오른쪽은 더 새 거인 거예요. 구성남이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새 거였는데 이 오른쪽에 더 새 거가 들어오고 내 앞에 더 새 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낡은 걸 가지고 가면은 이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신축을 우선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진짜 완전 구축으로 해가지고 재개발 기다리는 거는 너무 힘들 수 있다? 아파트 구축을 사실 때는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기대하고 사시는 건데 그걸 보시려면 용적률까지 같이 고려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된다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초보분들이 섣불리 접근했다가 돈이 오랜 기간 묶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산성역 왔습니다.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송파입니다. 반대 오거리 근처에 있는 한 신축 단지에 왔고요. 여기가 1단지부터 이제 5단지, 6단지까지 펼쳐져 있는 대단지인데 여기에서부터 저 위로 올라갈 때까지가 언덕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신축 단지이더라도 어떤 거를 좀 유의 깊게 보면서 아파트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단지를 같이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신축이 대단지인 경우에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도 그렇거든요. 언덕으로 되어 있는지 평지로 되어 있는 건지 입구에서부터 고르려고 하는 아파트 동이 먼지 가까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가 1단지고 여기가 이제 6단지인데 이 6단지 밑에 상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인 거거든요. 입구랑 가까운 동이 좋은 데인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신축 대단지의 경우에는 학교를 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초등학교를 끼고 가까운 동도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포인트를 두면서 내가 지금 몇 동에 얼마에 이 단지를 매수하려고 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입구랑 가까운 위치, 학교랑 가까운 위치, 이 단지 안에서도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포인트를 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여기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단지를 이제 보시면 여기 노란색 신호등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 가까이 초등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축 아파트 보실 때 그냥 연식이 좋으면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요. 세대수가 중요해요. 대단지인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래도 되게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매도하고 갈아타게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대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산성 포레스티아랑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를 보고 왔는데 거기보다 단지 내 언덕 경사가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더 위치가 좋고 더 세대수가 크고 더 새 거고 평지의 느낌이 나는 곳, 이런 데서부터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녀보시면 아, 이게 연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안에서도 사람들의 선호가 갈리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더 높으면은 뭔가 더 깎아주기도 하나요? 깎아주진 않고요. 그걸 설명해 주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경사에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싸게 사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접근하셔야 돼요. 언덕의 저 위에 아파트를 이제 매물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뷰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들으세요. 왜냐면 이제 위에 있으니까 와, 막 뷰가 내려다 보이잖아요. 뷰 짱이다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될 거는 입구에서부터 내가 많이 올라왔다, 사장님이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 내가 굉장히 언덕 위에 공을 보러 왔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가격을 감안해서 조절해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언덕을 올라왔는지 아닌 건지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아래서부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단지가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다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산다고 하면 괜찮고,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 단지가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저쪽에.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랑 가까운 동들, 그 다음에 저 입구랑 가까운 동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단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장모님, 오늘 체감 온도가 31도래요 지금. 맞아요. 저희 지금 31도에 PD님 두 분이랑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좋았다,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가 대단지인데 입구동이 1단지거든요. 근데 1단지 20평대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르막을 올라와서 4단지 20평대하고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지금 가격이. 여기 언덕 위에 올라온 이 4단지 20평대는 7억 후반대인데 지금 입구동에 나와 있는 거는 9억이 넘게 나와요.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어차피 똑같은 생활권에 똑같은 위치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단지 안에서 1억 싼, 1억 5천 싼 단지를 보는 거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축 보실 때 좀 더 고려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신축이 구조가 엄청 다양하게 타입이 있거든요. A, B, C, D, E. 내가 물어보고 내가 매물을 보지 않으면 이런저런 타입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신축 같은 경우에는 A타입의 구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B타입의 방 크기는 어떤지, 타입마다 방 크기도 다르고 보일러실의 위치도 다르고 주방의 위치도 다르고요. 베란다 나갔을 때 어떤 게 보이냐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축은 판상형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신축은 타워형, 판상형, 복합형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고, 실제로 보일러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해요.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은 판상형, 거의 A타입이고요. 30평이더라도 방 4개짜리로 빠져 있다, 그럼 굉장히 좋아하고, 판상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베란다와 주방이 함께 이렇게 통으로 터져 있어서 환기가 잘 돼 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축 보실 때는 구조도 감안해서 내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타입을 비싸게 사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은 뭐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커뮤니티 이런 거는 안 중요해요? 신축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려고 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때문이죠. 커뮤니티가 수영장이 있냐 없냐, 도서관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 선호도 여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신축이고 같은 위치라면은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막 가격이랑 1대1로 매칭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살기에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축 보실 때 커뮤니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지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막 가격에 1억이 오르고 2억 오르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자모님이 꼽아주신 우선순위는 위치 그리고 위치랑 세대수. 그 다음에 단지 안에서의 위치. 우리가 소위 로얄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로얄동이 어디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이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가는 이 집의 뷰가 좀 더 좋은 뷰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막 네모로 만든 경우도 있어서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 북동향 이런 게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향에 따라서도 여러분 가격이 형성되니까 개별성까지 좀 따져서 보셔야 됩니다. 그거 따졌을 때 내가 막 한 몇 천만 원씩 더 아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2, 3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에 맞다면 더 좋은 걸 가져가셔야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안 좋은 상품을 여러분들이 비싸게 살까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품이 덜 좋은지 아닌 건지는 따져보자는 거예요. 적정 가격을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연식이 좋으니까 다 좋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해줘 월부 영상에서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집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주제를 다뤘었거든요. 나는 지금 대출 규제가 나왔고 어차피 나는 저기를 안 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그 강남이랑 가까운 그리고 중심이랑 가까운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에서는 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실제로 알아보고 찾아보고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시고, 내가 대출 규제가 나와서 난 안 돼, 또는 뭐 서울이 너무 올라서 난 안 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위치가 괜찮은 경기도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시는 게 장기적 내 집 마련 플랜 안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모님, 근데 저희 지난번 댓글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모님 수원에 집 산 거 아니냐, 그래서 수원 막 소개해 주신 거 아니냐. 진짜? 그런 여기 얘기가... 집 있는 건 아니시죠? 여기도 집 없습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여러분. 소개만 하는 겁니다. 자모님은 그럼 뭐 어떤 것들을 좀 사셨어요? 저는 소액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수도권이나 지방에 이제 물건을 갖고 있고요. 서울은 소액으로 했던 거는 뭐 2015년, 2014년 얘기고, 2019년부터 제가 투자 공부를 시작했다 보니까 그때는 소액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죠. 2019년이면은 그때 몇 살 때 시작하신 거예요? 32살이었습니다. 30살에 결혼을 했고요. 32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노후 대비였던 것 같아요. 노후 대비를 스스로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투자를 시작했고 그 나이에 왜 내가 되게 열심히 이 투자를 해나갔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가난이 싫어서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는 걸 제가 봤거든요. 돈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거. 돈이 없으니까 안정감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자녀한테 전달되는 거. 그런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제 힘으로 해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기준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쌓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저것 또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부동산을 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결국에는 많이 비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신발 사실 때, 여러분들 가방 사실 때, 여러분 옷 사실 때 다 비교해서 사잖아요. 왜냐하면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DNA 안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DNA를 장착하고 계신 분들이면 부동산도 그냥 내가 여러 군데를 같은 가격에 비교해서 내가 본다면 실패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더 좋은 걸 여기 안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부동산 보러 다니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솔직히 저 말씀드리면 저는 비교를 원래 안 하고 소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사요. 이거 힌트, 이거 이번에 촬영한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사고 나서 후회했어요. 이거 왜 비교해보고 안 샀지? 난 부동산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왜 그렇지? 무슨 말이냐? 오히려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사시잖아요.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면 부동산도 당연히 비교해서 사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습관 하나를 90일 동안 반복하면
인생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10만 원을 썼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내가 10만 원을 쓰는 건가를 한번 생각하고 소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소한 변화도 나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사소한 습관?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만 아파트를 가본다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뭐 소비를 하는데 그걸 한번 진짜 이게 나한테 필요한 소비인가? 라고 하면서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생각해보고 결제하는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면 종잣돈도 모이실 수 있고 뭐 주말이든 평일이든 한 번 정도 현장을 가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모님 그럼요. 팔 때는 어떨 때 파세요?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파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팔지? 만약에 1억이 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팔아요. 그럼 어쨌든 내가 거주하고 있던 집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거주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거주할 때는 또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게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1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내가 단순히 그냥 1억이 올랐다. 팔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산 집이 팔고 나서 수익에다가 내가 모은 종잣돈이나 뭐 이런 것들 합쳐서 더 좋은 데로 갈아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파시는 걸 고려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50대예요. 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요.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팔았더니 현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금액으로 생활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로 또 팔 수 있죠. 이거 그냥 단순히 올라서 판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거주할 때도 다시 마련을 해야 되고 다시 전월세 살이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정적으로 실거주하던 데를 나와서 전월세로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투자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 내가 투자한 집이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하시면 저는 한 100%에서 200% 정도 수익이 나면은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려고 해요. 규제 지역 제외하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하면은 일반 과세로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보유하고 나서 수익률을 같이 함께 따져보면서 이제 매도를 해요. 자모님은 이 일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시는 편이에요? 요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아파트를 보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경험들이나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일이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요새 곰곰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또는 그때 내가 샀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근데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게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거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면서도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되게 뼛속 깊이 요새는 진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솔직히 어렵기도 해요. 왜냐면 전 책임감을 느껴요. 여기서 그냥 뭐 이거 사세요 마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허튼 소리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된 얘기를 해야 된다? 라는 거가 많이 책임감도 느껴져요. 솔직히 부담도 많이 되고 여러분들 앞에 나선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을 계속 해나가는 이유는 이 영상이나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내가 저렇게 해보면 내가 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 먹으실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더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제 마음이 가 닿았을 때 누군가는 또 되게 어려움에 빠져 계시다가 그 어려움에서 좀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이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함께 구성남을 탐방한 우리 드림이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현장을 많이 다녔다 보니까 되게 외롭다고 많이 느꼈고 누군가가 좀 이 지역 어떻게 봐라, 이 아파트 어떻게 봐라, 이 아파트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는 거를 좀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누군가는 진짜 시작하기 어려워하실 수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누가 좀 대신 가줬으면 좋겠다,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선정해주신 지역으로 다시 동네왕래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모님 저희 과일 파네요? 우리 아들 과일 하나 사줘야 되겠어요. 우리 아들이 생각나요. 어떤 과일 좋아해요, 아이가? 우리 아들은 다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이거 사야 되겠다. 복숭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걸 사겠습니다. 오. 부동산 보러 와서 과일 사가는 사람은 자모님밖에 없으실 거예요. 딱딱이 복숭아가 나오는 철이 참 짧습니다. 여러분 복숭아도 드시고 비타민도 채우시면서 여름 잘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